안녕하십니까. 달구지여행 용소야입니다. 뿅. 제가 오늘 되게 이상한 물건 하나 가지고 왔어요. 도장막 측정기, 코팅 테스터기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 중고차 지금 9년 하면서 이거 없이도 잘 해왔습니다. 왜냐면 오래된 차량들을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재도장을 하고 안 하고가 그 차량에 미치는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적은 없어서, 저는 이제 10년 이상 된 차량들하고 5년 이내의 차량들하고 차량을 중고차를 고르실 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10년 넘은 차량들은 고르실 때 전 차주가 어떻게 관리했으며 앞으로 내가 구매해서 몇 년을 운영할 때 분산돼서 투자되어져야 될 비용에 대한 계산들을 잘 하셔야 중고차를 잘 샀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장고장 나서 고생하지 않을 확률이 좋은 차를 사는 게, 물론 시세나 이런 것들은 그 상태에서 반영을 해서 사야 되겠죠. 큰 의미에서 10년 넘은 차량들은 연식, 주행거리, 옵션 이런 게 좋아서 가격이 좀 높은 차가 절대적으로 앞으로 탈 누군가에게 좋은 차이다 라는 단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들은 어떨 때 쓰면 좋냐면, 신차급의 중고차를 살 때 2, 3년 이내 차량들을 이제 몸값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 거래든 중고차 법인 거래든 사고의 경중을 따지진 않아요. 볼트 풀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교환 부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안에 있는 차량들은 황금 도장이 많이 안 들어간 차량일수록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장면을 측정했을 때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재도장을 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역시 그것도 약간의 감가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도장한 차량들이 어떤 포인트를 보고 재도장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법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켜면 이렇게 로딩이에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영어 나오니까 스타트라고 딱 나옵니다. 포인트를 딱 찍으면 135, 보통 100에서 150 이내를 그냥 평균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할 때 135를 찍었으니까 에버리지가 135가 되겠죠. 우리가 칠을 뿌릴 때 평평한 면과 경사가 있는 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도장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고수님도 아무리 칠을 잘 뿌려도 도장면의 두께는 미세하게 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보트가 칠해도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 로보트는 일정하게 분사하지만 칠이 날아가서 달라붙는 그 각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더 찍어볼게요. 129. 예, 이거는 평균 범위로 보는 거예요. 139. 뺀다 부분. 136. 다 평균 에버리지 안에 들어가는 범위거든요. 150. 142. 이 부분은 좀 덜 나올 거예요 아마. 126. 133. 지금 이거는 출고한 차량에서 재도장 한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차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94. 이 문짝이 현저하게 높잖아요. 185. 198. 이러면 보통 고수님들은 이 도장면을 보면서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로 보면 확실히 정확해요. 원 도장과, 그러니까 출고시 도장하고 아무리 기술자가 해도 재도장한 도장은 아무래도 출고시 도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붕 한번 찍어볼게요. 지붕은 원래 좀 두껍게 나옵니다. 189. 이거는 투톤으로 원래 같은 도장면을 한다 해도 지붕이나 이렇게 넓은 면적이 있는 부위들이 조금 더 두껍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포인트 칠이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편차가 많이 심하지 않아서 센터급 도장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몰딩이나 이런 도어캐치라는 건 다 탈구하고 완벽에 가깝게 도장을 하셨어요. 왜냐면 같은 도장도 이 넓은 한 면을 한 판이라 그래요. 10만원짜리 도장도 있고요. 이 한 판에 50만원짜리 도장도 있습니다. 도장은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력보다 정성, 이 차량을 제가 외관을 진단했을 때 이것도 거의 이제 10년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체적인 걸 진단했을 때 7이 이 문짝 하나 들어간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도 센터급에서 저렴한 7은 아니고 이 면이나 이런 것들도 색깔도 거의 완벽하게 잘 맞췄지만 황금 부위도 많지 않고, 그리고 마스킹이 아닌 다 탈거한 다음에 도장하고 다시 되게 퀄리티 높은 센터급 도장이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추론. 이 면적이 이렇게 편편해 보이지만 판금 도장을 할 때 퍼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차량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량들은 이 철판이 면적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임의로 퍼티가 그 면을 다 공간을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도장을 한 것들은 진짜 편차가 한 막 300, 400 이렇게 나오는 차량들도 있어요. 근데 1, 2년 된 차량들을 고를 때 그런 차량들을 굳이 제 가격을 다 인정하고 산다는 건 소비자로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광택 클리어층을 뭐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근데 이제 사고의 경중을 참고사항으로 알아보거나, 아니면 같은 부위여도 판금 도장이 들어간 부위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때 이 장비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딱 찍고 띠딕 소리 나고, 한 번 딱 찍고 띠딕 소리 나고, 이렇게. 옛날에 어떤 사람들 막 이러고 막 이런 교수님들 계셨어요. 이거 다 퍼포먼스였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수박도 아니고 이렇게 이 소리가 아닙니다. 뭐 용각산도 아니고. 요즘은 제가 보니까 이제 점점 소비자들의 어떤 이제 욕구나 바램이나 눈높이가 높아져 가기 때문에, 저 역시 물론 제 다년간의 경험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같이 접목시켜서 조금 더 정확한 어떤 데이터의 근사치에 뭐 가는 그런 피드백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기 장비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차량의 어떤 히스토리를 기본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합리적으로 계속 의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하더라도 대도장이 좀 두껍게 된 것들은 의심하고, 그 의심된 부위를 같은 도장이라도 어떤 퀄리티로 했느냐 또 접근해 가고, 그리고 도장한 부위의 주변 하체 부속이나 이런 유리나 다른 부분들이 데미지가 가서 교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 성능 아무리 성능 보증 잘 되는 업체에서도 그런 외부 바디 이런 교환 부위에 대한 성능은 정확하게 나오지만, 하체 부품 뭐 너클이라든가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G80 완전 신차급 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은 7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차량입니다. 오너의 말에 의하면 유리막 코팅까지만 돼 있다니까 아마 150에서 150 기준으로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신차들도 이걸 찍는 이유는, 신차들도 찍는 포인트에 따라서 값이 187 달리 나올 수 있어요. 같은 트렁크라도 각도에 따라서 154. 그래서 넓은 면적이 위쪽으로 평평한 면적은 조금 더 7이 더 두껍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153 이러면 여기 170 몇이었지? 180 옆라인 181. 보통 이렇게 176 163. 본네트 조금 더 많이 나올걸요 아마. 195. 각도가 이거면 조금 덜 나올 거야 아마. 맞죠? 이렇게 신차급 차량이라도 한 포인트에서 뭐 사실 크게 편차는 없어요. 근데 7 하나도 안 들어가는 차량들은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사고 차량이라도 이런데 기스가 있어서 판금 도장을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이 먹어서 판금 도장으로 면은 똑같이 감추고 있는데 안에 퍼티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차량들을 도막 측정기로 대면 엄청
많은 편차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고의 경중이나 이런 것도 유추해 가는 거고, 그 주변 하체든 너클이든 뭐 브레이크든 휠이든 이 안쪽 부품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 가는 겁니다. 뭐 헨다 같은 데는 이 주유구 뚜껑도 열어볼 수 있고, 이 주변에 유리가 제칠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아주 오래된 중고차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만 1, 2년 된 신차급의 차를 우리가 그 재산의 가치를 다 인정하고 주고 구매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까지 예민하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비를 한 거겠죠. 1, 2년 된 중고차들은 제조사 AS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장 수리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없을 건데, 기왕이면 내 재산이 온전하고 그 전에 이전에 히스토리가 좋은 차량들을 고르는 게 합리적 소비겠죠. 이제 경험과 장비를 이용한 데이터 플러스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제가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웃겨요. 제가 하고자 하는 영상에 담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진지하게,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거, 그리고 제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거 지켜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시고, 우리 딸 연우도 제 구독자입니다. 저는 자극적일 수 없고 남을 비방할 수도 없고, 물론 제 체질과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다소 딱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삶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쭉 남겨드릴게요. 기대해 주십시오. 용수였습니다. 뿅!